네, 사주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주를 보는 쉬운 방법 중에 일주론이 있습니다. 그 일주론 중에서 오늘은 정묘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가 묘목에 이렇게 앉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운성으로 정화는 묘지에서 병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0성으로는 편인에 해당이 되죠. 정묘일주의 성격은 병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정다감하고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심이 많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의 괴로운 사정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병든 환자와 인연이 많아서 약학이나 의학 또는 간호학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묘목은 목의 왕지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한쪽 일에 몰두해서 전문가가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데요. 이 묘목은 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문이나 예술 쪽에 관심이 많고 면허나 자격증을 갖추어서 전문성을 갖추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편인은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교육직에 해당이 되고요. 법률이나 의학 또는 언론, 방송, 통신 또는 문화, 예술 쪽에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묘일주가 모두 다 이런 특수한 쪽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사주 원국에 금이 없거나 또는 세운이나 대운에서 금운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묘목이 승목이 됩니다. 묘목이 승목이 돼서 이 승목을 정화가 활용을 하게 된다면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고초인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묘일주의 부나 귀는 작아지게 됩니다. 자칫 질병이 있거나 가난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10성과 12운성의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정화일주의 식상은 무기토가 됩니다. 무기토는 묘목에서 병지와 욕지가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사람의 부지런함과 생활력 또는 창의성이나 기술성 등은 약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일주의 재성은 경신금이 되는데요. 경신금은 묘목에서 태지와 절지가 됩니다. 이 사람의 재물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소비를 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의 재물에 대한 융통성, 경제성은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고요. 정화일주의 관성은 임수가 되는데 임수는 묘목에서 사지가 됩니다. 즉, 이 사람은 직장복도 좋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금이 없어서 이 승목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 사람의 무기인 식상, 재성, 관성을 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속적인 쪽에서 무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배우자를 살펴보면 여자인 경우에 배우자는 관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남편은 생각은 많고 철학적이긴 하지만 세속적이진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돈벌이는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자식은 식상이 되죠. 식상은 병지와 육지가 됩니다. 역시 자식이 그렇게 현달한 자식은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 배우자는 재성이 됩니다. 태지와 절지가 됩니다. 즉 부인과 한번 이별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사람의 배우자 자리에 인성이 와 있기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지와 태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부인이 건강이 안 좋거나 또는 생활력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고요. 자식은 관성이 되는데 역시 자식복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묘일주는 전부 다 이렇게 자식복, 배우자복 또는 사회성이 없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명예도 있으면서 또 배우자복, 자식복도 좋을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사주 원국에 금이 왕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세운이나 대운에서 금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금운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의 묘목인 이 승목을 온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묘목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 묘목은 목의 왕지가 되죠. 한쪽 반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최고의 경지까지 오르게 되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이 이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혜가 많고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중년까지도 변함없는 학구열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묘목은 삼합으로 해묘비 삼합이 되죠. 해수와 미토를 끌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해수는 정화일주에게 있어서 관성에 해당이 됩니다. 즉, 이 사람의 직장복이라든가 명예가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미토는 식상에 해당이 되죠. 이 사람의 기술력, 창의성, 생활력이 좋아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배우자를 살펴보면 여자인 경우 배우자는 관성이 되죠. 이 관성, 해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배우자는 명예가 높고 직장복도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인성이 앉아있기 때문에 자신을 후원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식상이 되는데 역시 식상 역시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자식은 똑똑하고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남자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가 금이 되는데요. 금이 왕성하거나 운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와이프, 그러니까 부인 역시도 생활력이 강하고 현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식은 관성이 되죠. 역시 똑똑한 자식을 둔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정묘일주에 있어서 금이 원국에 있거나 없거나 또는 세운이나 대운에서 그 운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의해서 이 정묘일주에 운의 기복이 생긴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정묘일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